이번 영상 역시 정말 충격적이고 황당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이재명이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첫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당 차원의 입법 시도가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같은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사법과 헌법의 균형을 지키는 자리인데 오히려 민주당의 무리한 사법장악 시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재명이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당내 논의 수준을 넘어 정권 차원의 의지가 실려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 공감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강행 입법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재명은 1948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사례를 들며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쟤는 명백한 궤변입니다. 당시 반민특위는 해방 직후 친일청산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었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임시적 기구였을 뿐입니다. 현대의 헌법 질서 3권 분립이 정착된 체제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미 견고한 사법체계와 독립적 법원 구조를 갖추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과거의 어떤 예외적 역사적 상황을 억지로 끌어와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역사적 맥락을 교묘하게 왜곡해 헌법 파괴를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술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반민특위의 역사적 한계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내세운 것은 국민 정서를 호도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뒤집기 위한 얄팍한 계산인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강제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독재적 발상이고요.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더 심각한 게 또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재명이 대법원 판결을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며 내란 특별재판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하며 사법부를 압박한 바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당시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의 근거에 내린 결정을 두고 시간이 흐른 뒤 자신에게 불리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보복으로 몰아가려는 것 역시 이재명답지요. 정치인이 사적 감정을 근거로 국가 최고 사법기관의 판결을 폄훼하고 이를 명분 삼아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이요 탄핵감입니다. 결국 서울구법은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미루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력이 사법부를 흔들고 사법부가 눈치를 보는 모습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가 단순한 제도 논의가 아니라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대한 보복, 그리고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노골적인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가세했습니다. 김민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등을 보며 이런 역사적 시기에 부응할 만한 재판부 구성 필요에 공감이 크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총리라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헌법 정신과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책무를 외면하고 정치권의 정치 논리에 동참한 것입니다. 내치에 충실해야 할 총리가 오히려 여권의 입장만 대변하는 듯한 언동을 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총리가 이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경솔하게 발언하는 것은 본인의 직분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더군다나 마치 여전히 지가 민주당 의원처럼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듯한 그런 언행은 국민적 분노를 자초할 뿐입니다. 총리 자리에서 국가 전체의 균형과 법치의 가치를 수여할 책무를 내던지고
특정 정파의 이해를 위해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 자체가 김민석이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모여있던 국민의힘 의원 8명 전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쟤는 사실상 야당 지도부에 대한 집단 소환이자 정치적 압박이지요. 내란이라는 사건을 핑계로 야당 전체를 사법적 틀 안에 가두려는 전형적인 정치 보복, 정치 공작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요. 시청자 여러분, 내란 특별재판부는 단순한 법률안이 아닙니다.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부 독립을 파기하는 치명적인 도발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향해 정치 개입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풀겠다며 별도의 재판부를 꾸린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권력의 노골적인 도발입니다.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까지 짓밟는 폭거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노란봉투법을 통해 기업의 손배 청구권을 무력화했고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제 아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또 이진숙이라는 눈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 방통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탄압도 이어지고 있죠. 이 모든 흐름이 반대 세력을 압박하고 탄압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해 사법부 전반을 통제하려 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한 손에 틀어주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발상은 자유민주 체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독재적 행태입니다. 여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강행할수록 국민 여론은 악화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법률 용어를 잘 몰라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직관적으로 잘 압니다. 재판은 법원이 하는 거지 왜 국회 니네가 나서서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특별재판부를 꾸리느냐? 이 단순한 질문에 민주당은 어떤 논리로도 답하지 못합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민심의 반발은 거세지고 민주당은 되레 정치적 부담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여당 편향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무리하면 안 된다라는 우려가 적지 않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이런 합리적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재명답지요. 위헌이 아니다라며 밀어붙이는 태도는 이재명 자체가 얼마나 독선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권력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의 분노를 촉발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구하겠다고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이런 파괴적 정체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부르게 됩니다. 역사는 권력을 남용한 정권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수차례 수없이 증명해왔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겠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